안녕하세요. 종목어디가 최슬기입니다. 시간은 어느덧 돌고 돌아서 다시 또 밸런타인데이 시즌이 됐는데요. 밸런타인데이니 화이트데이니 하는 이런 이름 붙은 날들, 초콜릿이나 사탕을 팔기 위한 업체들의 상술에 불과하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런 이름 붙은 날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나 고마운 사람에게 평소에 전하지 못했던 마음 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콜릿 너무 달아서 왠지 건강에는 좀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강한데요. 그런데 초콜릿도 골라서 먹으면 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크 초콜릿을 먹으면 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답답한 순간, 정말 많죠. 근데 그럴 때 담배나 술을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크 초콜릿 하나 드셔보시면 좀 주식시장 명쾌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크 초콜릿보다 더 효과적인 건 저희 종목어디가와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어디가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주식시장에서 길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어디가 오늘도 조은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담배 좀 끊으시고, 살이 계속 붙는 것 같다라고 좀 투정을 부리시는데, 요새는 좀 어떠세요? 담배 생각 아직도 많이 나시나요? 나죠. 네. 네. 나는데, 한 30년 피웠으니까 이제 좀 끊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담배 한 갑이 4,500원이면은 밥 한 끼인데요. 어지간해서 담배 피겠습니까? 네. 담배 생각날 때 초콜릿 한번 드셔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탕을 많이. 네. 저도 사탕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탕 하나씩 입에 물고 있으면 괜히 달콤한 마음이 기분까지 좀 좋아지게 만드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답답할 때 좀 담배 찾으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담배가 아니라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이런 군것질거리 하나씩 좀 입에 좀 물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새 주식시장 참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마음 참 종잡을 수가 없는데요. 외국인들 계속 물량 좀 내다 놓는가 싶으면 다시 또 사들이고 좀 복잡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마음,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좀 방향성을 좀 잡지가 좀 어려운 정도죠. 네, 2월 12일이 이제 그 옵션 만기입니다. 자, 그래서 옵션 만기일 이전까지는 좀 이러한 좀 그 방향성이 좀 없는 이러한 좀 그 갈짓자 모양의 어떤 이런 매매 패턴이 좀 이어질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자, 이제 만기 이후에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은 이제 나올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방향성은 자, 여기서 자, 윗밴드 1980에서 아랫밴드 1930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어떤 그런 방향성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옵션 만기 이후의 방향성은 저는 약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횡보 내지는 좀 소폭 하락적으로 일단 좀 보고 있고, 자, 이렇게 종합 지수가요, 이렇게 큰 폭의 등락보다는요, 이렇게 윗밴드, 아랫밴드 이렇게 박스권으로 해서 주가가 쭉 움직이면서 이제 개별 종목, 여타 이제 개별 종목으로 이제 매기가 좀 이어지는 이제 그런 종목 장세가 이제 오히려 수익률을 내기에도 굉장히 좀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지수는 제가 이 현 시점에서는요, 크게 그렇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은 밑으로 너무 빠지는 그러한 지수 흐름이 아니라 1950, 70, 80 정도 요 밴드면은요, 좀 현 시장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나쁜 시장은 아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의 마음 좀 이 옵션 만기일 이후가 되면 조금 더 방향성이 확실시 될 것 같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면 또 설 연휴까지 있는데요. 조금 이런 설 연휴나 옵션 만기일 이벤트들이 좀 지나고 나면 방향성 조금 더 선명해지고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마음 좀 어떻게 읽어보면 좋을지 좀 질문을 드려봤고요. 자, 코스닥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좀 너무 올랐나 싶어서 좀 조정을 받는구나 싶었는데 2월 11일 코스닥 시장 다시 또 600포인트 선 넘기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강세가 계속 되려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아마 제가 좀 잠깐 그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저는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그 매기는요, 지금 코스피보다는 지금 코스닥에 지금 더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제 몰려 있는데, 자, 엊그저께죠, 2월 9일자죠. 2월 9일자 그 대량 그 굉장히 큰 그 음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이제 606포인트 찍고 난 다음에 지금 밀린 모습이죠. 자, 어제 또 이 도치 모양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2월 11일 현재 또 이 갭을 지금 메운 어떤 그런 모습인데, 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갈 개연성은 굉장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다만, 자, 지수가 이제 600 돌파 이후에 좀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다 지금 가격적으로 좀 다 좀 한 단계 다 그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다 레벨업이 된 어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그 상태에서는 좀 철저하게 좀 그 개별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좀 물량을 좀 털어주시고요. 요번 장 그 600포인트가 넘어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실적이 좋아지고 좀 물량이 좀 그 가벼운 종목들은 좀 추가적으로 선별적으로 좀 더 매수에 하자.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아직까지 매기는 끝난 건 아니지만 일단은 600포인트 이상에서 약간 좀 그 매기가 좀 분산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요. 자, 현 구간대에서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좀 수익률을 짧게 하는 전략으로 좀 치고 빠지는 대응으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종목 어디가 일단은 좀 증시 상황이 현재 어떤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되겠죠. 잠시 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 참 고심해서 담아놨는데 이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분석해 볼 포트폴리오 어떤 포트폴리오가 선정이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분석해볼 포트폴리오 4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가온미디어, 크리스탈, 바이오랜드, 인바디 이렇게 4종목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종목들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요. 잠시 이 포트폴리오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굉장히 좀 새로운 종목들, 좀 앞으로 좀 미래가 좀 더 돋보이는 종목들이 담겨 있는 게 이 포트폴리오의 특징이라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수익 면에서 본다면 4종목이 담겨 있는데 2종목은 지금 현재 매수가보다 조금 낮게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딱 절반씩 좀 수익을 내지 못하는 종목 이렇게 절반씩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포트폴리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포트폴리오 지금 현재 좀 총평을 한번 내려주시죠. 네, 일단은 뭐 가온미디어만 일단 좀 그 제외를 빼놓고는 이제 거의 좀 그 헬스케어 쪽이 좀 많이 있죠. 네, 세 종목이 다 지금 헬스케어 쪽인데 안정성보다는 좀 그 성장성 측면에서 좀 투자를 하신 그런 경향이 있는 그런 포트고요. 자, 전체 뭐 총평을 준다면은 한 7.5점 정도에서 8점 정도, 예, 괜찮은 뭐 양호한 어떤 그런 포트고, 대신 이제 다만 너무 좀 한쪽 섹터로 좀 편중이 되어 있다는 점, 네, 좀 그런 부분들은 약간 좀 그 아쉬운 점이 남는 어떤 그런 포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굉장히 좀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런 포트폴리오인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계란을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게 담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헬스케어 이쪽 섹터를 굉장히 지금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헬스케어 쪽으로만 좀 종목들 좀 중심으로 해서 담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 요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트렌드를 좀 반영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총평 한번 해봤는데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종목 가온미디어입니다. 가온미디어 우리 시청자분은 12,8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월 11일 종가 기준 가온미디어는 11,650원 기록했습니다. 비중은 10%로 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자, 가온미디어 이 종목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온미디어가 어떤 종목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그나마 혼자 특색이 좀 있는 종목이죠. 네, 다 너무 헬스케어 종목이라. 자, 가온미디어 어떤 종목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가온미디어 하시면은 이제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업체죠. 같은 이제 경쟁사로는 뭐 셋톱박스 업체 하면은 뭐 슈맥스를 비롯해가지고 뭐 오전에 한단이나 뭐 토필드 이제 이런 뭐 몇 가지 좀 기업들이 있습니다. 자, 셋톱박스 하면은 뭐 아시죠? 우리가 그 위성이나 아니면 뭐 케이블 등 어떤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제 디지털 형태로 이제 송출되는 방송이 이제 그 방송에 필요한 장비가 바로 셋톱박스죠. 자, 이 글로벌 셋톱박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럽과 미국 이런 그 선진 시장이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유상방송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요의 약 한 40% 이상을 갖다가 지금 선진 시장에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케이블 시장 쪽은 이제 디지털 쪽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 좀 성장폭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또한 그 유료 방송의 어떤 그 후발주자인 그 IPTV 같은 경우에는 그 일부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그 비약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그 유료 방송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좀 그 제한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한 그 유료 방송의 가오미디어의 그 금년 실적을 한번 잠깐 점검하겠습니다. 자, 연결 기준 매출액이 약 한 3,400억 나왔습니다. 자, 영업이익 173억 원. 자, 2014년 대비 각각 18%와 42% 증가하는 굉장히 좀 호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자, 이렇게 호실적이 나온 이유. 간단한 거죠. 바로 이제 글로벌 대형 고객사 확보, 그리고 이제 IP 그 하이브리드나 아니면은 그 홈 게이트웨이 등 그 고가 제품 그 판매 증가로 인해서 좀 수익성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국내 그 유료방송 시장 쪽으로 한번 우리가 잠깐 보시면은요. 자, 2011년 이후에 한 연평균 한 7.6%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성 케이블 가입자 수는 조금 더 그 감소를 했지만은 그 IPTV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약 한 30% 이상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요. 그 유료방송 시장 성장을 갖다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에 따라서 지금 IPTV나 아니면은 스마트 박스 등 그 가입자 수 증가에 따라서 이 가온미디어의 그 매출도 지금 증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가온미디어의 그 지역별 그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요, 약간 좀 아시아 쪽은 약간 좀 그 감소세를 좀 보이는 반면에 그 중남미 등 그 아메리카 쪽이 굉장히 좀 매출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요, 2013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연매출이 한 230억 원에서 2014년 3분기에는 약 한 550억 정도로 연평균 135% 이상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그 가온미디어의 전체 매출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그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최근 한 달이죠. 네, 1월 달부터 지금 2월 초순까지 지금 기간에서 약 한 57만 주 정도를 갖다가 주식을 순매수를 했어요. 자, 57만 주 정도면은 발행 주식 수의 약 한 5.2% 규모로, 자, 이런 현상은 또 우리가 투자 심리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가온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번 시세를 한번 크게 한번 지금
일단 좀 뽑은 상태지만은 자 추가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대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가온미디어 조금 더 바이앤 좀 홀딩 전략으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온미디어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온미디어 디지털 셋톱박스 제조업체인데요. 이 디지털 셋톱박스, 아날로그 TV를 디지털 TV로 볼 수 있게 좀 전환을 시켜주는 그런 기기입니다. 예, 최근 전 세계가 디지털 TV로 좀 전환되는 국면에 있는데요. 물론 국내는 또 이런 기술들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국내는 어느 정도 좀 전환이 되고 있는데 해외는 이제만 좀 이런 전환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해외 시장에서 가온미디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의 수혜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가온미디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실적도 좀 상당히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가온미디어 그렇다면 차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차트 함께 살펴보면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9,000원대에서 한번 주식이 좀 하방 경직성을 쭉 유지하다가 한번 좀 큰 폭이 지금 시작이 났습니다. 자, 21이평선에서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요. 뭐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자 21이평대 깨지면 한번 이거 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주봉 보겠습니다. 자 이런 그 신고가를 계속 이렇게 경신하는 종목들은요 현재 주봉 21선까지는 한번 좀 그 지지 여부를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체크를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보시면 아직 올라오는 21선이 지금 아직까지 지금 만원 지금 만원대이기 때문에 좀 그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신다면은 자 10,000원 이탈 전까지는 홀딩해도 큰 무리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이제 다만 좀 그 매매를 치시고 시장에 좀 편승하는 그런 매매를 유지하는 분들께서는 일단은 뭐 21이평선 한번 돌파 여부 한번 여기서 한번 깨지면 살짝 일단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매수가가 지금 12,850원이에요. 너무 좀 그 높게 들어갔습니다. 13,100원이 지금 최고가인데 거의 제가 보기에는 이제 주식을 갖다가 이제 추격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받쳐놓는 매수가 아니라 그 따라가는 매수. 자, 12,850원이기 때문에 자, 일단 뭐 기업 내용은 일단 굉장히 좀 좋아 보입니다만 일단은 매수가가 너무 좀 높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21이평에서 한번 치고 올라오는 자리에 자, 13,000원 언저리에서 일단은 12,85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좀 손실을 일단 최소화하는 편에서 일단 한번 일단 던져 주시고요. 자, 이격이 너무 많이 좀 벌어져 있죠, 지금요. 예, 주봉상을 보시면은요. 자, 5일하고 지금 21이평이 지금 그 이격도가 좀 너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분명히 저 이격 맞추는 자리가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한번 좀 조정을 줄 때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매도가는 일단 13,000원 정도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11,500원. 자, 이탈 시에는 손절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가온미디어 확인해 봤습니다. 참 좋은 종목 잡으셨는데 들어가는 타이밍이 너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우리 시청자분은 12,850원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13,000원 선에서 좀 이 물량들 정리를 해보시고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11,500원 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온미디어 확인해 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 크리스탈 지노믹스입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예, 상장은 크리스탈이라는 이름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12,600원에 이 종목 매수하셨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좀 수익이 나고 있는데요. 2월 11일 크리스탈은 14,650원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크리스탈 이 종목 저는 좀 생소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소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크리스탈 제노믹스는 그 신약 개발 벤처 기업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의 그 혁신형 제약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정부의 혁신형 제약사가 뭐냐? 일반 제약사도 아니고 바이오도 아니고, 자, 정부의 혁신형 제약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정부가 어떤 그 직접적인 육성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제약사로 이제 성장시키겠다는 어떤 그런 강한 정책 의지가 이제 반영된 기업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혁신형 제약사 선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러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그 정부로부터 어떤 공식 인증을 그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공식
공신력이 있는 그런 업체고, 또한 어떤 그 매출이나 어떤 그 영리보다는요, 좀 연구 개발에 좀 치중하는 그런 업체가 바로 이제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 일단 정부로부터 좀 확실하게 지원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부가 좀 밀어주고 있는 이 크리스탈 지노믹스. 그렇다면 실적은 좀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 궁금해지는데요. 실적 좀 괜찮은 편인가요? 실적은 굉장히 좋지가 않죠. 왜냐면 이제 나온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주로 이제 그 연구 개발 쪽 하기 때문에 그 이제 연구 개발비가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연구 개발하는 어떤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자, 작년 3분기 실적 보시면은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27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 손실 한 61억 정도가 발생이 됐죠. 자, 근데 이런 그 바이오나 아니면 이런 그 정책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밀어주는 기업들, 특히 이제 그 신생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죠. 이제 주로 이제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성 안 되는 그 기술력을 보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별로 이렇게 딱 좋지가 않는다는 점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이 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약을 갖다 이번에 개발했죠. 바로 이제 골 관절염 치료제를 갖다가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대웅제약과 이제 판권 취득을 판매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죠. 계약 금액은 약 한 40억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자, 3분기 매출액 27억인데, 자, 40억이면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러니까 즉 그 크리스탈 오믹스가 개발한 신약을 갖다가 이제 대웅제약이 이제 판매하는 방식이에요. 자, 이 그 골관절염 그 치료제가 바로 그 아슬렉스 캡슐인데요. 자, 이 아슬렉스 캡슐에 대한 그 전담 판매권을 획득한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제 그 종합병원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개인 의원을 대상으로 영업을 이제 시작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그 점진적이고 가시적인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도고요. 자, 이렇게 그 두 기업이 어떠한 협업은요, 바로 이제 관절 치료제의 라인을 강화하려는 그 대웅제약의 대웅제약과 그리고 영업망이 필요한 그 동기업의 그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좀 시너지 효과가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자, 그 시너지 효과가 바로 이제 어떤 거냐? 바로 이제 신약 판매 수익에 따른 로열티로 일단은 그 크리스탈 지노믹스의 수익성이 지금 확대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 지금 그 국내 그 관절염 치료제 시장 규모가 약 한 대략 그 5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 그 가운데에서 지금 최고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이 바로 그 한국 화이자의 그 세레브렉스라는 그 제품이에요. 자, 이 단일 제품이 약 한 600억 원대의 그 매출을 발생하고 있는데, 자, 이 크리스탈과 그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요, 요번에 그 신약 개발한 그 아슬렉스 캡슐 같은 경우에 그 목표 매출을 갖다가 바로 이 한국 화이자의 그 매출인 600억 정도를 일단 잡았습니다. 자, 그럼 왜 600억 정도를 잡았을까요? 자, 바로 이 한국 화이자의 제품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 약물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제품에 대한 그 품질이 그 한국 화이자보다는 월등히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 중장기 이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한 600억 정도 이상 그 매출이 발생될 것을 일단 보여주고, 당장 이 매출이 당장 뭐 1년 후에 되는 건 아니고요. 약 한 그 5년 정도에 걸쳐서 약 한 600억 원대의 지금 매출도 우리가 좀 그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또 해외 진출도 굉장히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모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계약 조건이 지금 성사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한 그 러시아나 남미 등으로 지금 시장 진출을 지금 비롯해가지고 선진국 시장, 자, 이런 쪽으로 좀 다국적 제약사와 지금 라이센싱을 논의하고 있는 점. 자, 작지만은 좀 시간이 지나면은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좀 큰 폭의 매출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크리스탈 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단기적인 매매를 보시면은요, 그닥 재미가 없습니다. 이건 좀 큰 안목을 보시고 한 1년, 2년 이렇게 크게 보신다면은 뭐 가져가면 굉장히 좋은 주시고요. 단기적인 시장에 매매를 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초단타로 아니면 짧게 수익률 방방이 짧게 이렇게 들어가는 전략, 그 두 가지 전략에서 이제 한 가지를 이제 택일하시는 전략이 유의해 보인다. 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크리스탈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좀 제약사로 분류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연구 개발이 중심이다 보니까 재무구조상으로 살펴본다면 조금 취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원래 연구 개발비가 참 정말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처음에 이 금액이 투입될 때는 참 괜히 필요 없는 비용 같고 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좀 해석이 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일단 지금 현재 재무 구조를 살펴보면 조금 불안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해외로도 좀 넓혀가고 있고 또 지금 현재 대웅제약이 이 판권을 좀 독점 체결하면서 이 업체의 이 신약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판권을 좀 독점 계약 체결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좀 이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크리스탈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크리스탈, 이 종목 지금 현재 차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맞죠? 뭐 12,000원대에서 좀 횡보를 하다가 이번에 좀 상승 소파동 1파가 나왔습니다. 이제 1파가 나왔는데요. 자, 요 한 며칠 사이에 계속 좀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죠. 예. 윗꼬리가 계속 좀 달렸어요. 전 고점대에서 윗꼬리 맞고 지금 밀린 모습이에요. 자, 1월 12일 종가도 지금 윗꼬리가 지금 달린 상태에서 지금 14,650원으로 지금 끝난 상황인데. 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단기적으로 이제 보신다라고 생각하시면요. 바로 이제 윗꼬리 부분 때죠. 예. 15,200원이나 300원 전후만 돌파를 못 한다. 자, 한번 주십시오. 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경우에는 자, 돌파 성공할 경우에는요. 좀 추가적으로 뭐 16,000원, 7,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지만은 자, 현재 상황에서 뭐 특별하게 이 기업이 매출이 뭐 다음 분기부터 좋아지거나 뭐 그러한 저기는 좀 아닌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 매매를 치신다라는 분들은 자, 15,300원 전고점 돌파 실패. 자, 일단 한번 매도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전고점 돌파 여부를 일단 확인해서 일단 15,300원 정도 한번 좀 잘라 주시고 자, 뭐 매수가가 이제 12,600원이기 때문에요. 이제 싸게 잘 사셨습니다. 자, 매도가 한 15,200원, 300원 돌파 못할 경우에는 한번 잘라 주시고요. 자, 손절 라인은 자, 이 121 2평이죠. 자, 13,000원. 자, 이탈. 자, 손절 쪽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크리스탈 차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은 12,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2월 11일 크리스탈은 14,650원 선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이 종목 15,200원에서 15,3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13,000원 선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 볼 종목 바이오랜드입니다. 바이오랜드, 우리 시청자분은 24,300원에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자, 바이오랜드는 2월 11일 23,950원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바이오랜드 역시 좀 헬스케어 관련주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서도 화장품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 귀가 괜히 더 좀 쫑긋 세워지는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이오랜드 하시면은 일단은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 그리고 이제 의약품 시장 점유율 1위의 그 원료 제조업체입니다. 바이오랜드 굉장히 회사 좋은 회사예요. 게다가 이제 2014년도 말에 SKC에다 이제 인수된 기업이죠. 자, 그래서 대기업에 이제 인수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재무 구조나 아니면 좀 더 네임밸류가 좀 더 좀 쌓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자, 작년 4분기, 자, 2014년 4분기 실적 보시면은 연결 기준 매출액이 201억 정도가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4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 대비 각각 8%하고 이제 3% 정도 이게 양호한 시장 대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어요. 자, 이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1위의 그 원료 업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각 분야의 그 주요 그 생산이나 그 판매 업체를 이미 그 고객으로 지금 확보를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게다가 지금 SKC의 지금 인수로 인해서 지금 잠재적인 역량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시너지를 충분히 지금 발휘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이 회사에 지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등 그 해외 수출을 갖다가 지금 중심으로 그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뭐 실제로 지금 그 중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미 지금 성장세가 지금 이미 시현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 상하이에서 약 한 100km 정도 떨어진 그 해문시에 지금 공장을 갖다가 신설했습니다. 자, 그래서 2014년 하반기에 지금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자, 연간 한 400억 정도 내외의 그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공장이고요. 자, 이제 향후 화장품이나 아니면 건강식품 등을 갖다가 이제 생산할 예정이고요. 자, 2015년도 올해만 지금 해문 공장에서 약 한 60억 정도의 그 신규 매출이 지금 기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바이오랜드의 그 2015년 매출에 상당히 좀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자, 거기에다 지금 이제 중국 화장품 시장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뭐 중국 하면은 워낙 그 한류붐이 지금 강한 그런 국가죠. 자, 이런 그 한류붐에 지금 편승을 해가지고 지금 중국인이 지금 한국 화장품을 굉장히 좀 선호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이 중국인들의 그 한국 그 화장품을 갖다가 그 선호하는 게 어떤 그 단기적인 게 아닙니다. 아주 그 구조적인 그 호재로 지금 판단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 그 화장품 질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이미 그 과거에는요 천연 원료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그 비싼 그 고가품의 화장품에만 그게 첨가가 됐었는데,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저가 화장품으로 이제 확대된다는 거죠. 자, 바이오랜드는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에 다 원료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자, 이런 원료가 기존의 고가에서 지금 이제 중저가로 보편적으로 확산된다는 건 굉장히 이 기업에 대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매출이 증대한다. 당연하게 기업한테는 뭐 이익 기대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이제 다만 이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그 높은 매출 의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그 시장 리스크로도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점은 좀 유의를 해 주시는데, 자, 이제 뭐 이런 것만 제가 보면 약간 좀 그 오게 튀고요. 뭐 이 지금 내 정보 가운데서 저는 이제 바이오랜드가 제일 좀 성장성이 있고 이미 지금 이제 스타트를 딱 끄는 거죠. 이제 자동차 시동을 걸어서 지금 신나게 지금 이제 시속 한 70, 80으로 지금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휴게소에서 적당히만 쉬면 제가 보기엔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바이오랜드에 대한 설명 들어봤습니다. 바이오랜드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 및 의약품 시장 점유율 1위의 원료 제조 업체입니다. 이 화장품 관련해서 중국 시장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요. 참, 지금 뭐 중국 이 관광객들 한국에 들어와서 화장품 사는 거 보면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 이거 한 뭐 10개 주세요, 20개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매장에 있는 거 다 주세요 이러고 사더라고요. 정말 그 중국인들 사는 거 보고 정말 저도 정말 입이 떡 벌어지게 놀랐는데, 그 정도로 지금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바이오랜드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차트는 지금 현재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차트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일단 뭐 120일 이평세까지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한 이후에 지금 뭐 상승 일파동이 지금 서서히 지금, 네, 아주 급등락이 없이 아주 완만하게 지금 상승 일파 모습이 지금 이어진다가 이제 지금 2월 10일, 9일 좀 조정이 들어갔죠. 네, 2월 11일 종가가 지금 24,950원인데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이제 24,300원에 좀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뭐 31,000원에 들어가셨으면은 이 회사는 31,000원에 들어가신 분한테는 썩 좋은 기업이 아니겠죠. 네. 뭐 18,0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이 회사 굉장히 좋은 회사로 보이겠고. 자, 그래서 그 들어가는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약간 좀 그 높게 좀 들어가셨어요. 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자, 이 양봉 요
쌍봉하다 이제 전고점, 단기 전고점에서 지금 두 번을 지금 맞았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에요. 자, 뭐 이거 뭐 이 주식 3만 원 넘게 갑니다. 무조건 뭐 바이 앤 홀드 하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자,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를 좀 쓰시는 분들 전고점 요 돌파 여부를 좀 확인해야 되겠죠. 자, 단기 25,000원 정도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맞는다. 자, 한번 주시고요. 자, 대신 뭐 중기적으로 가신다라 28,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손절 라인은 120일이죠. 네, 22,500원. 자, 하향 이탈 시에는 자, 손절 쪽으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바이오랜드 확인해 봤습니다. 바이오랜드 우리 시청자분 24,3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좀 중기 이상 바라보신다면 목표가 28,000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절 대응은 22,500원 선 이탈 시에는 손절 대응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한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인바디입니다. 자, 인바디 매수가는 31,900원이었습니다. 비중 역시 10%고요. 인바디는 2월 11일 36,850원 기록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자, 인바디 뭐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입니다. 실제로 뭐 헬스클럽이나 요새 뭐 병원 가서도 이 체성분 분석하는 기계 많이들 뭐 보고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체중계 같은 기계에 올라서서 이 막대 양손에 좀 쥐고 있으면 내 몸의 체중, 뭐 지방량, 근육량 아주 적나라하게 다 나오는 그런 기계인데요. 저도 한번 올라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체중은 저체중이라고 하는데 체중이 모자란 만큼 근육도 정말 현저하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운동 열심히 해야겠구나라는 생각하게 됐는데, 자, 이 인바디 기계를 만들어내는 업체가 바로 이 인바디입니다. 이 인바디, 자,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바디가 굉장히 이 업계에서 좀 알아주는 기업이던데요. 요새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인바디 하면은 뭐 저희 시간에서 한 두어 번 정도 한번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그 바이오 스페이스였죠. 이제 바이오 스페이스가 이제 인바디로 서명이 됐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체성분 분석기 시장에서는 뭐 세계 1위 업체예요. 예, 국내도 아니라 세계 1위 업체입니다. 자, 전체 매출의 한 95% 이상이 바로 이 체성분 분석기 부분에서 발생이 될 정도로 이 체성분 분석기 시장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그런 그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일단은 뭐 2014년 4분기 실적이 그닥 좋지가 않았어요. 네, 연결 기준으로 따져서 한 129억 정도 매출액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10억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1.4% 오히려 이제 감소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며칠 사이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좀 얻어 맞았어요. 자, 2014년 그 3분기 기준으로 해갖고 이 그 인바디의 그 수출 비중 보시면은요, 전체 매출의 한 70%를 차지할 정도로 제가 이제 그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 세계적인 그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보다는 그 해외 쪽 매출이 훨씬 더 그 강해요. 자, 일단은 뭐 국내 쪽은 약 한 20% 이상 정도 이렇게 매출이 발생이 되는데, 이제 해외 수출이 이제 31%입니다. 자, 그 31% 가운데에서 이제 미국 쪽이 41%고요. 일본이 또 40%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 쪽하고 이제 중남미, 그리고 이제 중동 요쪽 다 합쳐가지고 이제 57%. 자, 이렇게 증가했는데, 2015년도에도 이제 이렇게 해외 매출이 이제 70%에서 약 한 80% 이상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자, 왜 증가하느냐? 바로 이제 고령화와 그 비만 인구 증가죠. 특히 이제 그 미국 쪽은 거의 뭐 전 세계의 모든 그 비만 인구가 그 미국 쪽에 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좀 미국 쪽에 그 비만 인구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다가 이제 음식 보십시오. 요즘 뭐 그 패스트푸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량이 높기 때문에 이 살이 안 찔 수 없는 그런 구도예요. 자, 그래서 이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바이오랜드라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자체가
인바디의 최정보 분석기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금년에도 아마 그 내년에 작년에가 이제 창사일에 그 최고의 매출을 발생했는데 자, 2015년도에는 그 사상 최고의 매출을 갖다가 다시 또 경신할 수 있는 그러한 매출 구도를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인바디예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 그 연구에 따르면은요, 그 전 세계 인구의 약 30% 이상이 그 비만 내지는 그 과체중에 좀 해당한다고 합니다. 자, 세계 인구의 30%면 대략 대충 저도 아직 답이 안 나오는데요. 자, 세계 1위 업체예요. 자, 뭐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매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 발생이 계속 이어질 수는 없겠죠. 자, 3분기, 작년 4분기에 좀 실적이 다소 좀 안 좋았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아서 좀 출렁거릴 때, 자, 이런 주식들은 저가에 바스켓에 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인바디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멀다. 자, 그래서 좀 오히려 좀 빠질 때마다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바디 이 종목 좀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물량을 더 붙여서 좀 계속해서 이어가야 하는 종목이다. 가져가야 하는 종목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참 요새는 건강에 대한 관심 높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인바디 이 종목 차트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시면은요. 네, 일단 61.2평대까지 요 근래에 좀 주가가 좀 빠졌습니다. 자, 1월 12일자로 자, 61.2평대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자, 작년 4분기 실적 악화로 좀 주가는 이미 좀 선반영이 되어진 걸로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61.2평 지지 좀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자, 매수가가 좀 31,900원에 지금 들어가졌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지금 36,000, 1월 10일 전까지 36,850원인데, 충분히 더 시세는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가는 42,000원 고추단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일단 제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타겟 프라이스 42,000원 정도 잡으시고요. 손절 라인은 62평대죠. 예, 3만원 이탈 시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인바디 이 종목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31,900원에 이 종목 들어가셨는데요. 지금 현재 36,850원 기록했습니다. 2월 11일 종가가 36,850원이었죠. 자, 목표가 42,000원 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3만원 선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인바디 이런 성장성 있는 종목들 담아둔 건 참 좋았지만 그래도 이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좀 너무 하나의 섹터에 좀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이 포트폴리오의 약점이었습니다. 이런 약점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종목 한번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코스피 종목 CJ CGV로 한번 준비했어요. 네. 요새 이렇게 CJ CGV나 좀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 종목 정말 저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자, 이 종목 그래도 왜 추천을 해주시는지 이유 한번 여쭤볼게요. 네네. 일단 CJ CGV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일단 먼저 이제 중국이죠. CJ CGV도 이제 중국 영화 시장의 어떤 그 고성장세 지속에 따른 이제 상승 모멘텀이 일단 발생할 것을 일단 보여지고 또 이제 춘절 소비 변화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소비 차별화에 따른 이제 가치 평가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자, 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 종목을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요새는 좀 주식시장에서 괜찮은 종목이다 하면 중국과는 떼놓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 CJ CGV도 좀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CJ CGV 같은 경우에는 CGV 극장을 통해 가서 이제 영화 상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업체죠.
네, 뭐 CJ그룹 계열사고요. 네. 2014년 4분기 실적 보시면 연결로 매출액이 한 2,590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54억으로 전년 대비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이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중국 영화 시장의 어떤 성장성에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자, 2014년 그 중국의 전국 박스 오피스는요, 약 한 5조 2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 한 37%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객 수가 8억 3천만 명입니다. 자, 역시 한 36% 이렇게 증가했죠. 자, 중국 인구 수가 한 15억 명이면요, 8억 3천만 명이면 뭐 2명 중에 1명이 영화를 서로 한다는 거죠. 자, 그 중국 그 CGV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켓 시어가 약간 2014년 대비 0.3% 성장한 그 2% 정도로 전체 10위권을 갖다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요.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38개 사이트가 지금 운영 중에 있고, 자, 2015년 말까지 지금 누적 65개 사이트를 갖다 오픈할 계획이에요. 자, 그러니까 38개에서 이제 65개니까는 이제 27개가 올해에도 더 사이트가 이제 오픈될 것으로 또 보여지고 있고, 자, 이 같은 그 공격적인 그 확장 정책으로 그 점유율이 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자, 이런 그 점유율에 대한 상승은 바로 지속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 또한 그 중국의 그 춘절이 지금 2월 18일에서 지금 24일까지죠. 자, 그게 바로 이제 그 춘절 그 기간에 지금 현재 그 중국인들의 그 춘절 소비에 대한 성격이 그 기존에는 그 중국 내부의 어떤 그런 국한된 어떤 소비에서 굉장히 좀 차별화 내지는 그 세계화로 지금 그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저임금 상향 조정에 따른 뭐 개인 소득에 대한 상승, 그리고 뭐 호구제 개혁, 뭐 이런 뭐 및 뭐 상형 도시화 뭐 정책에 의한 뭐 농민 계층의 그 소비 시장 편입. 자, 이제 이렇게 중국이 굉장히 그 자본주의를 그 도입하면서 이제 그 농민까지도 지금 이제 소비의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된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그 문화 소비가 굉장히 좀 양적으로나 좀 질적으로 지금 성장을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랍니다. 자, 이렇게 그 문화 소비에 대한 그 양적, 질적은 바로 영화 산업과 곧바로 우리가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 중국의 어떤 소비 문화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그 CJ CGV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자, 이 CJ CGV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성장 모멘텀은 당분간 계속 좀 이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CJ CGV 좀 놀림목을 줄 때마다 좀 물건을 좀 확대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CJ CGV 국내에서 이 영화 멀티플렉스 극장 사업자로만 해석할 게 아니라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 좀 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중국 시장 요새 점점 더 이 중국의 소비 시장이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평균 임금, 이 소득이 상승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비도 확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에서 이 시장 이 점유율 확대해 나가고 있는 CJ CGV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CJ CGV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매매 전략 갖고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이제 CJ CGV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신고가죠. 좀 이 중국 쪽 관련해 가지고 좀 신고가 넣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주봉이에요. 자, 주봉상으로 지금 58,000원대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 자, 가볍게 돌파를 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자, 물론 이제 주봉상으로 좀 이격이 좀 벌어졌습니다. 자, 이격 맞추는 과정이 충분히 들어가겠죠. 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격 맞추는 가격대, 오히려 이격을 주면서 조정 들어간 자리에는 오히려 좀 추가적으로 저가로 좀 매수를 해도, 괜찮은 어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자, 타겟 프라이스 한 63,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63,000원이 아니죠. 네, 지금 1월 12일 종가가 지금 65,100원이죠. 네. 저는 67,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자, 타겟 프라이스 6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69,000원입니다. 예. 매도가 69,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라인은 상징적이죠. 예, 상징적인 의미. 자, 6만원 이탈 시에는 자, 손절 쪽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규 추천 종목 CJ CGV 차트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63,000원을 전후해서 이 종목 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69,000원 선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6만 원 선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 대응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 신규 추천 종목도 소개를 받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안에 담겨있는 종목들이 지금 현재 어디로 가고 있는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이제 설날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설날 연휴 다가오다 보니까 괜히 마음도 좀 더 부풀어 오르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날이 좋은 이유,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새해가 되면서 세웠던 목표들 어느 순간 좀 흐지부지해졌는데 요 설날 우리 구정 연휴를 다시 기점으로 해서 마음 한번 다시 새롭게 다잡아 볼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다가오는 연휴도 잘 보내시고요. 또 언제나 저희 SS 증권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